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가 시장을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 시장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무디스가 장 마감 후에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한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 움직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지난 목요일에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추가 인상 없이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 메리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경제 상황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지표 주목해 보면서 크게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이야기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반등에 또 한 번 영향을 줬습니다. 자, 지금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왔는데 4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였다는 점, 거기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의 소비 침체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크게 지표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WTI 원유 선물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는 보합세로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일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17일에 임시 예산안 시한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일정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 애플과 시총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과연 시총 1위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 상승은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TSMC 10월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소식에 6.4% 상승폭 보여줬고요. 수소주가 좀 걱정입니다. 플러그 파워, EPS와 매출 컨센서스 하회에 더불어서 유동성 위기까지 언급이 되면서 무려 4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스 지수 보시면 이제 15포인트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지난주에도 좀 보였죠. 더불어서 한 주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게 됐을 때도 전반적으로 유가의 흐름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 섹터들의 하락세가 돋보인 반면에 기술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자, 지금 포모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금 상승 랠리를 점치면서 우리가 상승에 소외되는 흐름을 보이진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또 시장을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향후 6개월의 주가 상승을 점치는 응답자의 비율이 2주 만에 급등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IRA 적용 보조금 혜택을 주는 합의 핵심 광물 협정 체결 방안에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플러그 파워 앞서 전해드렸고 PC 시장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들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의 선봉장은 반도체였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4%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장비주, 반도체 대형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TSMC의 실적이 있었는데 10월 매출이 한화로 따졌을 때 9조 9천억 원가량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15%가량 상승이었고요. 월간 매출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 전환을 하게 된 건데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AI 최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우리 시장에도 존재하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의 반도체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TSMC의 CEO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불어서 PC 시장의 수요도 살아나고 있고 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빙하기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시그널을 TSMC의 실적이 전해준 걸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한 변수,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사실 무디스가 경고장을 내민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미 S&P는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때 가해졌던 시장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8월에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하는 조정을 내놨는데 일단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최고치로 유지를 하지만 전망치를 조정을 한 겁니다. 과연 이번에 셧다운 조치 들어가게 된다면 무디스도 결국에는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17일 기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의장이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를 적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내놨는데 합의에는 불발에 이르렀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불안한 점은 하원을 공화당 강경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공화당 강경파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제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안 같은 것들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우세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임금 지불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의 전반적인 신용 등급에 그리고 시장에 미치게 될 파장도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10월 CPI, 근원 CPI가 나오는데 물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MSCI 반기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편입 편출 종목들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 수요일에는 일본과 중국 지표가 중요해 보이는데 일본은 3분기 GDP 발표를 하고요. 중국 실업률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0월 실업률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함께 만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 오가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면서 주식 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늦어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스타도 함께 이날 개최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이 종료된다라는 포인트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주시해 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일정들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말이죠. 예, 늘 보면 미국 시장 정규장 때는 잘 가다가 꼭 우리 시장 개장하려 치면 그 사이에 악재가 좀 나와서 아쉬운데 사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토요일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반도체 정말 좋았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2%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죠.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옥죄는 그 규제가 조금 풀어질 것이다. 엔비디아가 그 기대로 그때부터 오르긴 했는데 TSMC도 이 10월 이제 월별 기준으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 엔비디아 중공용 칩 출시 일정이 있다라는 점 과거에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는 반도체 투톱이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여기 삭제줄 주세요. 반도체 소부장도 원래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척추 반등이라고 하죠. 자율 반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샅샅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장 마감 후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셧다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이유죠. 17일까지 임시 예산안으로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이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 못하면 셧다운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셧다운 들어가고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양당이 좀 합의를 하게 될 텐데 시장의 영향력은 과거에 복기를 해봤을 때 막대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보셔야겠죠. 시간 외 거래에서 전거래일에 하한가로 내리꽂혔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하한가면 10% 마이너스죠. 아마 파도의 영향도 있었을 텐데 파도 보고 좀 놀란 그 가슴 한미반도체 보고 더 경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다른 AI 반도체 소부장단을 끌고 내려가면서 웬만한 기업들이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랬죠. 실적 3분기 매출액은 300억 원 정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감소했고요. 예상 400억 원대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익은 훨씬 더 안 좋은 성적표였는데 예상은 100억 원 그래도 넘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는 30억 원도 채 안 되는 29억 원.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90%나 급감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 의견은 양분됩니다. 숫자 보고 투자한 거 아니잖아. 지금 말고 미래가치 봐야지. AI, HBM, 수혜주, 한미반도체다라는 쪽. 뭐 어쨌든 주가는 영업이익의 함수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증명해야지. 이렇게 쇼크가 됐는데 너무 고평가받는 거 아니야? 주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의견. 양측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연도별 실적 전망 먼저 볼까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매출 이익, 22년 매출 이익, 그리고 여기에서 푹 꺼지죠. 올해 전망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게 9월 1일에 공시됐던 내용, 10월 4일에 공시됐던 내용 모두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는 장비 수주 계약 공시입니다. HBM용 TC 본더 수주 공시인데 종료일이 둘 다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인식은 내년부터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내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 쪽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판 종목은 배터리 단이 좀 많죠.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그러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 일주일,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샀던 종목 순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많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동안 공개된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고요. SK하이닉스의 이익단입니다. 모두 적자죠. 4분기에도 적자 예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장비단입니다. HPSP의 자료 가지고 왔고요. 삼성증권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보시면 낸드 시장 진입이 작년인데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올해로 모두 이제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요 실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아직까지 낸드나 이제 디램 단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단은 삼성전자와 뭐 마이크론 모두 감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회복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일 텐데 감산 기간 동안은 공급을 조절하는 거겠죠. 아직 수요가 따라오진 못합니다. 그 보릿고개를 이제 올해 넘겨야 되고 다음 해부터 회복 전망세가 유세한 상황이고 여기에 AI 칩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요 부분에 한 2배, 3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쪽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리 미래 가치를 다 끌어와서 선반영시킨 주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1월 2일 그러니까 연초의 시가 11,550원 그리고 전일 종가 66,300원. 연초 대비했을 때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았는데 주가는 477% 플러스권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6조 4,500억 원이고요. 앞서서
이익단이 두 자릿수 나왔죠. 그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격인가라는 거에 물음표. 그리고 D램 업체들의 HBM 캐파 전망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2배 전망 예상, SK하이닉스 2.3배 증가 예상. 그리고 마이크론은 워낙 이제 기저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기저가 있어서 7.5배 증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HBM의 증설 규모 보면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도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가 2.4배 증가인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2.8배 정도 내년 4분기까지 올 4분기 대비했을 때 캐파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관측입니다. 물론 이쪽에 이제 수주를 따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배수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이익의 마진 상승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살펴볼지라도 한미반도체의 단기간의 주가 급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와 변동률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반도체 장비 단 HPSP가 연초 대비했을 때 185%, 이오테크닉스 150%,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의 상승률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올랐는데 한미반도체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가?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한 긍정평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캐펙스 컷 나오는 쪽이 소재단이죠. 범용반도체 앞서서 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눌려있는 쪽이 소재였고 반도체 부품단은 반반입니다. AI 쪽으로 오히려 더 수혜 기대감이 있었던 쪽이 ISC 정도 180% 가까이 올랐고 나머지 좀 덜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차별화가 큰 상황 이것에 대한 이제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갈릴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12월 중순이면 이제 끝나서 패시브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모두 11월 하순 상장 예정입니다. 패시브 자금이 있었겠죠. 그것들이 이 상장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가 밀리면 여전히 성장성에 주목해서 그게 세일 구간, 이제 박앤세일로 매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오늘 출연자들에게 이 부분 모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도체의 대체제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 게 배터리이죠. 반도체가 오를 때 배터리가 밀렸고 반도체가 밀리면 배터리가 오히려 좀 선전하는 모습이 수급상 좀 포착이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요. 이 배터리도 좀 좋아야 할 텐데 우리가 쉬는 동안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설립 계획 취소 발표가 11일에 나왔거든요.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걸리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받쳐주지 않아서라는 명분으로 일단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조정 사례가 꽤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도 같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환기용으로 그냥 쓱 보고 넘길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주간 관심주, 이번에 롯데지주로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핫한 상장의 계열사도 있고 보시면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칠성, 웰푸드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최근 올라와 있죠. 그러나 고점을 생각했을 때 아직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삼성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롯데지주 아래에 있는 숨겨진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코리아세븐,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글로비스 이렇게 지분율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전략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레포트 내용을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이슈가 터지기 전에 거의 분석된 내용이라서 조금 전에 올라온 대신증권의 레포트 내용으로만 주간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있고 그 공매도 금지 이슈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봤을 때 쇼커버링 매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쪽은 2차 전지, 그리고 IT 가전과 화학 기계 등을 꼽고 있습니다. 뭐 조선이나 건설 건축, 철강 등등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실적이라는 팩터와 함께 외국인의 수급까지 얹어서 본다면 보시면 8월 이후 12개월 선행 EPS 추이 압도적으로 높은 쪽은 그러니까 회복이죠.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다음 조선과 그다음 자동차, 기계,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급까지 같이 더해서 입혀서 보겠습니다. 9월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쪽 눈에 띄는 게 반도체가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솟아있죠. 그리고 자동차 쪽도 눈에 띄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인터넷도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세 개를 꼽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